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 허니쌤 매일 국어 공부 3일차 15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다. 말로 좋게 이 피해에 대해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가지 해결해 주는 것이 잘 되지 못해. 분쟁, 싸움이죠. 다툼입니다. 다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소비자 분쟁이다. 개념이죠. 핵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은 강력한 분쟁의 해결 수단이다. 그렇죠? 재판 가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러나 재판은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재판을 통한 분쟁 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좋긴 한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썩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재판의 대안이라는 거는 재판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결 수단이 있겠죠. 당연히 화해, 중재, 조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조정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데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 여기서 소비자와 사업자겠죠. 당사자니까 소비자와 사업자겠죠. 사이에 제3자, 또 다른 사람이 중개라는 말은 서로 이제 매개하여, 그러니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가가지고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말은 해결을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제도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양보하고 협상이라든가 타협 비슷하겠죠, 아마. 그러면 조정이 되면 조정안, 이렇게 조정하자. 서로 간의 불만이나 피해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거를 소비자나 사업자가 다 받아들일 때 성립하겠죠. 오늘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상의 판결과 같이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정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네요. 조정의 주체에 따라 민간형 조정, 행정형 조정, 사법형 조정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조정하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가 소비자 단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그 해결을 다 모으는 단체의 협의체가 진행하는 민간형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이 정도의 효력을 갖고요. 반면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형 조정이나 법원이 직접 조정을 해주는 사법형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인 이른바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간형, 행정형, 사법형이 있는데 민간형 같은 경우는 그냥 확정 판결 정도는 아니 좀 약하고 행정형과 사법형은 좀 강하다, 좀 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기판력이 생기게 되면 특별한 재심, 다시 심리하는 거야. 다시 심리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판결 받으면 거의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시 그걸 동일한 것으로 다시 또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형 조정이나 사법형 조정은 굉장히 결과가 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문단 보겠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는 대개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 사람이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분쟁을 일괄적으로는 한꺼번에 글씨를 다시 쓸게요.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집단 분쟁 조정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즉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조건이 있네요. 50명 이상일 때는 소비자 개인을 대신하여 대신한다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혼자서 개인이 각각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4문단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엄격한 판단을 내는 재판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장점이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좋은 점이네요. 장점이겠죠. 재판과 비교해서.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즉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서로 분쟁 당사자이니까 소비자는 좀 이제 을이고 약하고 사업자는 강해요. 갑이에요. 그래도 소비자가 보통 이제 개개인들이 모아서 소송 비용도 마련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6번 문제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1문단 소비자 분쟁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해결 수단 나와 있고요. 재판, 재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화해, 중재, 조정이라는 것이 해결 수단이 나왔고요. 2문단은 조정의 개념, 조정이란 뭐냐 나와 있고 조정의 종류와 조정의 특징, 조정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각 유형이니까 종류잖아요. 유형의 특징, 민간형, 소비자 단체형이라든가 행정형, 사법형 조정이라는 것을 유형별로 종류를 나눴고 특징을 말했습니다. 3문단 이렇게 나와 있고 3문단에 조정제도의 장점 이렇게 언급했고 그 다음에 한계가 나와 있죠.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한계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수업에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말했었죠? 좋습니다. 7번 윗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조정제도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 그랬습니다. 전문성,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전문가 참여하고 전문성 확보해서 비용이 덜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과 비교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고 3문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2번 행정형 조정이나 사법 조정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기판력. 행정형 조정이라는 말, 사법형 조정이라는 말은 여기 이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기판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는 생긴다라는 말은 맞고 이거는 3문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번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데 재판이 조정보다 강력한 수단이다. 강력한 수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강력하다라고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강력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하자. 4번 분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조정하는 수락해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니죠. 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에서 선택되지 못한다라고 한쪽에 조정하는 수락하지 않으면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고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분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네요.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비문학 문제를 풀 때에는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맞다 어디에서 3문단에 어디 이렇게 근거를 찾으면 훨씬 여러분이 공부의 효율성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3일차 158번 지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